지금 수백억 대 건물주를 걱정하는 거냐? 장단이 돌았네. 1도 걱정 안 됨. 건물주 걱정을 하고 자빠졌네. 우리가 왜 건물주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제 월급이 지금 네. 저도 사실 이런 걱정 해보고 싶어요. 네. 공실 걱정.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상가들이 흔히 지금 그런 고초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 주민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재산은 20억이다. 부동산 기사에 달린 댓글 기자들이 직접 읽어드립니다. 댓글! 읽는 매브릭! 빠밤! 네, 오늘은 유준호 기자님께서 현장에 직접 다녀오신 그 기사를 가지고 오셨는데요. 어떤 기사인지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상가 쪽에 공실들이 길거리 다녀보시면 여러분들 다들 느끼실 거예요. 강남대로 뭐 가로수길, 뭐 명동뿐만 아니라 진짜 저는 단대 인근에 사는데 단대 인근의 상가들도 임대운이 공실 어마어마하게 붙어있어요. 그래서 문제인식의 출발점은 거기부터 이거 한번 열어보자. 열어보니까 놀라운 거는 2분기까지만 해도 주요 상권에서 마이너스 폭이 뭐 많아야 뭐 1%에서 뭐 최대한 9% 정도까지 정도였는데 3분기부터 열어보니까 직전 분기 2분기 대비하고 절반 이상 나오는 순이익 감소 폭이 그런 현상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어디를 가볼까 라고 봤더니 명동이 숫자 감소 폭이 어마어마해요. 66%. 2분기에 예를 들면 100을 받았다면 3분기에는 이 사람들이 38만 원을 벌게 됐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 심각하긴 하네. 가봤더니 이제 실제로 명동 상권의 1층 곳곳에 명동에 1층이면 사실 프리미엄이 붙어서 실제로는 예년 같으면 권리금이 2억씩 붙은 데예요. 2억씩 붙는 데요. 그래서 1층에 임대문의가 쭉 붙어 있어. 부동산을 한 3-4군데 들어가 봤죠. 공인중개사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권리금 없이 가게를 정리해서 내놔도 가게가 안 빠진다는 거예요. 진짜 한 건물당 한 건물꼴로 공실 임대문의가 다 붙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가서 보시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게 되실 거예요. 기사를 요약하자면 코로나19 여파가 이제 3분기부터 본격적으로 상가 임대인들한테도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우리 중에 건물주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가 계신 저는 나이만 가까운 거 아니에요? 홍 기자님께서 약간 건물주 입장을 좀 대변을 해주시고 이제 나머지 김 기자님께서는 일반 서민들의 그 대중들의 여론을 좀 대변을 해서 오늘 좀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회사 근처가 명동이기 때문에 명동을 자주 둘러보니까 그 상황을 아는데 댓글을 보면 이제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수백억 대 건물주를 걱정하는 거냐? 단단히 돌았네. 1도 걱정 안 됨. 내 집 마련, 오르지 않는 월급 가파르게 올라가는 물가, 이게 더 걱정임. 건물주 걱정을 하고 자빠졌네.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건물주 걱정을 해줘야 됩니까? 제 월급이 지금 저도 사실 이런 걱정 해보고 싶어요. 공실 걱정.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비 건물주 홍 건물주님께서는. 유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나름 이제 기사에 좀 항변을 하자면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울 지역에 예를 들면은 뭐 장안동, 뭐 해화동, 신림역, 뭐 가락시장, 진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상가들도 이 순 영업소득이라는 게 최대 지금 최소 40% 이상씩은 다 빠져 있어요. 3분기에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상가들이 흔히 지금 그런 고초를 겪고 있다. 실제로 이자 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이웃 주민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그들의 재산은 20억이다. 건물주도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우리가 아는 간물주도 있는 반면에 거의 서민급의 건물주들이 있다. 그러니까 건물주 어려운 건 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겠는데, 근데 그 어려워진 원인이 이미 자영업이 망해서 건물이 비니까 어려워진 거잖아요. 장사가 돼야 이게 뭐 가능할 건데 감수를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그럼 사실 뭐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그렇게 된 부분이 아닌가. 건물주한테만 좀 책임을 묻긴 좀 그런 측면이 있는 게, 저 댓글을 좀 몇 개 읽어볼게요. 공실 몇 개 나면 대출금 땜빵 하느라 수익을 못 가져간다더라. 유지관리비, 용역비 지출 많고 세금도 그렇고 뉴욕 핵심지들도 많이 자빠지는데 명동이라도 꼭 별 수 있나? 제발 가져가, 제발 너도 하나 가져봐. 얼마나 남는 거고 일 많고 세금 부탄에 투자 비용이라는 임대인 진짜 내 거 하나 가져가라. 세무사 하나 될 거예요. 이분한테 연락하면 제가 이 건물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뭐 착한 임대인 운동이라고 해서 사실 이분도 양보를 많이 한 측면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게 그분들의 소득, 3분기 소득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됐기도 했을 텐데, 이런 식으로 이분들도 많이 양보를 했고, 또 여기 나온 대로 뭐 재산세도 내야 되고, 또 건물 노후되니까 그런 보수하는 비용이 내야 되고, 감가상각도 부려. 그러면 생각보다 남는 게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임대인과 임차인의 싸움으로 돌려놓고 임대인이 이제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 이렇게 사회가 몰아가면 또 말씀하신 대로 임대인의 양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폐가 있다. 제가 기사를 꼼꼼히 읽어보니까 우리 대기자 유준호 기자님께서 소기자, 중소기자 이렇게 공실이 늘어나는 건 사람들의 소비 패턴이 변화했기 때문이다. 요즘 누가 건물에 가서 직접 밥을 먹습니까? 누가 건물에 가서 직접 물건을 삽니까? 다 언택트로 사고 다 택배로 사니까 당연히 건물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일반 그 대중들의 시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상가 전문가들 취재를 통해서 얘기를 좀 들어보면 주거 지역의 상권은 그나마 버틸만하다. 배달의 땡땡, 요기 땡,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배달 서비스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중심 상권들은 직장인들이 일단은 회식을 안 하고 그리고 뭐 외국인 관광객들은 당연히 못 들어오니까 명동 같은 데들은 당연히 힘들어지는 거고요. 이제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임대료를 그러면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들은 나올 수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뭐 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는 시장에 해결해야 될 문제지. 예, 뭐 어떤 정책적인 가이드가 있거나 뭐 이러기는 좀 힘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핵심 상권에 대해서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보시는 분도 있거든요. 지금 서울 개발 계획을 보면 뭐 GTX, A, B, C다 이렇게 잘 보시면 강남으로 다 모이고 이런 식이잖아요. 교통이 점점 이제 발전이 되면서 이쪽 그 서울이나 경기도의 배후지의 수요를 다 핵심 상권이 빨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동, 강남 이런 데 계속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딱 코로나를 만나서 이제 단기적으로 물론 그 힘든 정도가 매우 크긴 하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정도긴 한 물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어차피 교통이나 여러 가지 그 호재들이 그 중심 상권에 다 쏠린 상황이기 때문에 요 고비를 넘으면 사실 다시 오거든요. 지금 김 기자님 약간 신사적이어가지고 함부로는 말씀 안 하시면 엄살 좀 그만 떨어라. 그 얘기시죠? 아니 엄살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럼 좋아, 임차인 어렵고 임대인도 어려워. 그러면 은행 돈에 뭐 수천억 벌잖아 1년에. 그럼 은행이 깎아주면 되겠네. 이렇게 또 사고를 확장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아닌 게 굳이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사람이 되게 알바를 열심히 해가지고 돈제도를 말하면서 뭐 은행주를 샀어요. 근데 은행 주가가 내려갔다. 그러면 이 사람이 은행 투자를 통해서 주투자를 통해서 또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딱 잘라서 이거는 뭐 너네가 뭐 양보해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공동체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 실제로 이 착한 지금 임대인 운동들을 이렇게 조금 들여다보면 명동도 부동산 얘기들을 들어보면 최소 30%, 최대 지금 50%까지 임대료 인하를 지금 다 제공을 하고 있대요.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건물주들 주머니가 가벼워지는 거는 팩트인 거잖아요. 근데 이게 그렇다면 이게 가령 뭐 장기 연체가 돼서 몇 개월 밀렸다. 그럼 보증금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까 나가는데 나가라는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건물주 입장에서는 50% 감면된 임대료라도 그 한 푼이 지금 아쉬운 상황이에요. 왜냐면 그 세입자가 나가게 되면 기존 새로운 세입자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건물주 입장에서 갈수록 지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제 정부가 예를 들면은 그 착한 임대인 운동을 좀 지원하기 위해서 뭐 재산세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 줄어든 임대료 폭에 비하면 그 재산세 감면의 폭이 너무 작아서 실제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 제가 봤던 것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그 사람들의 태도가 되게 이중적인데 사람들은 모두 다 건물주가 되고 싶으면서도 건물주를 욕한다. 그게 참 딱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한 거죠. 네, 저런 말을 좀 각자가 좀 새겨야 되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이 어려운 사태, 특히 이제 건물주들, 임대인들에게 어려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 이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이게 바로 직전에 고용노동부를 좀 출입해서 이게 해외의 어떤 그 고용유지 대책 같은 걸 조금 스터디를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유급휴가나 무급휴가 이렇게 지원해주는 걸 넘어서 먼저 임대료까지 기업에 먼저 이렇게 한 번에 그렇게 지원해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있더라도 굉장히 적고 이걸 그 약간 인건비 측면에서만 지원뿐만 아니라 기업이나 어떤 자영업자 지원 대책 중에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 좀 포션이 커져야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것까지 먼저 그리고 선지급을 좀 해야 됩니다. 이게 항상 그 중요한 게 이게 행정의 속도거든요. 임대인들도 그래야 좀 하고 좀
내려줄 여력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이제 좀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당국자들께서 좀 잘 생각을 해주셔서 좋은 얘기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김태균 선배를 국토부로. 네, 알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상가공실 문제가 쉽지만은 않은 것 같고요. 이게 다 코로나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리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힘내고 백신, 있고,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힘내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하고 네. 저희 댓글 읽는 매부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